거려대 행정학과를 나오셨고요. 행정고시 합격하셨고요.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 마지막 의전 행정관이셨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또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부산광역시청에서 기획관리실장 하시다가 다시 행정안전부 대변인 하시다가 부산 행정부시장 하시다가 부산시장 권한 대행 하시다가 최근에는 대선 때 부산지역 광역손대본부장 하시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도 상당히 엘리트 쪽이시네요 보니까. 공무원은 엘리트죠. 네. 고시 합격하시고. 네. 정치는 신인이고요. 근데 그런 어떤 출신답지 않게 네. 금방 정치 쪽에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큰 선거만 했어요. 작년에 이제 사실 보궐선거 때 제가 경선 나와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김영춘 선배, 김영춘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대선이 또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경선에서 또 뭐 이런 역할을 했고요. 뭐 끝나자마자 또 대선에서 부산 지역의 총괄선대본부장 하고 그러니까 뭐 본인치 않게 한 1년여 남짓 기간 동안에 큰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치인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과는 인연이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근데 뭐 대통령님과 제가 직접적인 인연이라기보다는 참여정부 당시에 이제 청와대 근무를 하고 그 전에도 사실은 청와대 근무 의전 행정을 하기 전에 정책기획위원회라고 있어요. 청와대 밑에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뭐 총괄 과장 역할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인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전이라는 건 워낙 대통령 직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유명하신 분들 뭐 많이 좀 알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또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 임명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내려갈 때 행정부시장으로 제가 내려갔죠. 기획관리실장은 뭐 옛날에 했지만 부산 내려가서 행정부시장 하려면은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내려갑니다. 일종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일종의 관리감독. 막 관리 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이죠. 지원. 네, 그렇죠. 중앙정부와 연계를 맺으면서 이를 좀 정책에 국가 정책의 방향하고 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 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지원 역할이기 때문에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당연히 임명장을 받고 내려갔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의 방향에는 꼭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부시장을 하시면서 성과가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보니까 2021년 그 당시까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당사자시고 7조 한 7천억 정도 했었죠. 그냥 시장을 하셨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 분이잖아요 지금 그 능력이라는 게. 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권한 대행하고 할 때 사실은 가덕신공항 관련돼서 기존에 있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검증위원회 그걸 제가 이끌어냈었고요. 예. 엑스포도 제가 행정부시장 할 때 국가사업화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해서 그런 연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정말 부산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애착이 많이 가고 앞으로도 또 처리해야 될 문제점이 많아요. 비록 뭐 전임 시장 오거돈 시장이 그런 사고를 쳐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짧은 3년 동안의 성과물이라는 건 굉장히 커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산 시민들이 제일 큰 염원인 가덕신공항 관련돼서 특별법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엑스포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가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항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공의료 같은 경우는 부산을 좀 아시는 분은 서부산의료원의 예타 면제도 그때 이끌어낸 겁니다. 이런 성과물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안타깝죠. 그런 사건 때문에 이런 지금 다시 어려운 지형적으로 부산의 정치적 지형으로 이루어진 게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고 한데 뭐 안타깝고 계속 뭐 안타까울 수만 없는 거죠.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에 핵심적인 과제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가덕도 공항을 조기 완공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덕도 공항을 우리가 만들 때 특별법을 만들면서 예타 면제, 예비타 당성 면제를 한 취지는 뭐냐면은 2030년도에 우리가 엑스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전에 29년까지 개항을 하는 목표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절차, 패스트트랙을 밟아서 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 조항도 특별법에 넣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윤석열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대통령도 부산에 선거 유세하면서 와서 화끈하게 예타 면제하겠다 큰 소리 빵빵 쳤었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라고 국토부에서 개항을 2035년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우리의 노력들 그런 것들이 아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가덕도가 식상한 주제가 아니고 제가 제1호 공약, 제가 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제1호 공약이 2029년까지 가덕도를 반드시 개항하겠다 하는 그 목표를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다양한 이 과제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밝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 엑스포, 그 다음에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 문제도 사실은 이제 전임 이제 김경수 지사님 경남지사,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님 저 권한대행 할 때 합심해서 열심히 하자고 많이 토론회도 나가고 얘기도 하고 했던 주제들이거든요. 그런 세 개 주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부산은 확 바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바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 하겠다고 부산의 핵심적인 과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던 경남, 울산, 우리 울산은 김두겸 의원이죠. 예. 전 의원이고 박완수 전 의원이 아마 경남 후보로 하는데 그 두 분은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기존에 발표한 거는 자기는 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다보겠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플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약속들 그리고 3개 시도지사가 했던 협약을 했던 그 약속들은 반드시 자기 정부에 지금 정부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져야 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중점적으로 챙겨보고 관철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비록 오거돈 시장이 전임 시장이 그렇게 했지만 부산 대개조라는 플랜을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부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2030년, 2040년까지 부산의 큰 비전이 다 그려져 있었어요. 그거를 실천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실천의 과정이 1년이 붕 떠버린 거예요. 새로운 비전 만든다고. 그래서 부산의 아까운 시간을 지금은 속도의 시대 아닙니까? 대전환의 시대는 속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1년을 사실상 이렇게 날린다는 건 엄청난 낭비라고 저는 보여요. 사실상 작년에 나왔던 저희들 후보 김영춘 전 장관님이시죠. 아마 박영시 지사보다 한 100배는 나을 겁니다. 제가보다는 능력이나 자질이나 인품이나 모든 부분 도덕성이나 나을 건데 따가운 매를 맞았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패배를 겪었는데 그거는 그 사건에 대한 엄중한 채찍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또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민주당도 철저히 반성을 하고 저도 어떤 자리에 가서든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새로운 마음으로 쇄신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1호기는) 뭐 이미 폐로가 돼서 이제 결정이 된 부분이고 부산에 있는 고리 2호기를 폐로를 해야 되고 수면 인장을 안 하는 방침이 사실상 정해진 건데 문정미 정부에서 지금 한수원에서 정권교체 체계를 틈을 타서 이제 다시 재개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방향 자체도 탈원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죠. 원전 수출 국가를 만들겠다, 원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 시민의 안전을 담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산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고리 2호기의 폐로 문제는 저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같은 학번이에요. 같은 학번이고 뭐 대학은 다르고 했는데 소개팅으로 만났죠.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저희 세대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던 그런 세대입니다. 뭐 대학교에서 뭐 수업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민주화 운동을 투쟁을 하는 게 다반사였기 때문에 저 또한 뭐 대학교 저학년 때는 그런 걸 많이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뭐 심한 운동권이었어요. 그 당시에 심한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소개팅으로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대학교 1학년부터 만났는데 워낙 뭐 대학교 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뭐 구치소도 가고 뭐 제가 사식도 넣어준 적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아내이자 사랑하고 하는 아내이자 제가 제일 친한 동료입니다. 우리 개딸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지어주신 애칭인 것 같아요. 완두콩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뭘까요? 뭐 완이라는 완자도 있고 까보면은 또 뭐 싱싱한 콩이 나온다는 그런 까면 갈수록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이뻐라. 민심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다니다 보면은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대선에서 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TV도 보기 싫다, 뭐도 싫다, 뭐 이렇게 풀이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근데 계속 죽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이제 민주당 쪽에 후보자들하고 같이 많이 하고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좀 어렵기 때문에 SNS 상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부탁을 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믿음, 신뢰 이런 게 제 모토입니다. 아까 이제 행정적으로는 제가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중단 없는 정진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 모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믿음과 신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앞서 이제 보궐선거 출마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부산 민주당이 굉장히 지형이 어려운 지형이니까 왜 당신 같은 이런 능력, 자격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같은 이런 당에 입당을 해서 하면 더 순탄한 이런 꽃길을 걸을 수 있는데 그걸 험지에서 어렵게 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보 아니냐, 뭐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항상 가졌던 지로는 제가 임명장을 받았던 최고위직을 했던 분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셨고 제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사실상의 시장 역할을 하면서 그 정권을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난 이렇게 하겠다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거기에 반대하겠다 하는 게 안 이상합니까 그게? 그 이야기는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뭐 참고 삼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선거 구호가 완전히 새롭게 부산에 집중, 시민에 집중 이렇습니다. 그 말처럼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은 제 같은 새로운 바람이 부산의 정치를 변화시키고 부산의 행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시민들의 다가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변화시킨다면은 부산의 미래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그런 부산을 만들어가는 갈 수 있다는 그런 굳은 믿음이 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